다음 세 번째, 어느 정도 깊은 이야기는 전문가에게 하기입니다. 그 내 속마음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들은 물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저의 이제 깊은 속마음, 정신적인 문제들은 좀 온전히 다 이해를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이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아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두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해도 그렇지 않은 반응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데요. 우울할 때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감을 못 받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원했던 반응이 안 나오니까 되게 이게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전적인 이해를 기대를 하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거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것, 이거 두 개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저희 센터에 오셔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두 저희한테만 속마음을 말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기대만큼 많은 이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억지로라도 내 취향에 맞는 재미있는 것 찾아보기입니다. 우울할 때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찾아보는 거죠. 무한도전이나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해요. 아유, 일기도 쓰기 어려운데 웬 감사일기냐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감사일기를 쓰면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고 정리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둘러보면은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부 인사가 될 수도 있겠고 좋은 날씨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차근차근히 적어본다면 내가 사소한 행복들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출근했는데 저희 직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감사일기에 적는다면은 오늘 하루 직원 선생님들의 밝은 인사가 너무 감사했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우리 회원분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마인드 오늘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실제 연구 결과로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다고 해요. 세상을 유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 일기장을 사서 거기에 손으로 적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다꾸라고 하나요? 네. 우리 회원분들 다꾸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 아니죠? 다람쥐? 네, 다이어트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모르시죠? 들켰네요. 들켰다. 네, 다이어리 꾸미기 맞습니다.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붙여보고 멋지게 꾸미면은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거든요. 이제 물론 저만 볼 수 있게끔 비공개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 공간은 오직 나만의 공간이니까 사진을 올려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일기도 쓰기도 해요. 이제 감사일기를 그런 공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리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5가지의 우울 대처 방법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우울할 때 대처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창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울 대처 방법을 나눠주신 용기 있는 회원분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심해서 여러 증상들이 생겼었는데요. 처음 우울을 맞이했을 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혼자 어떻게든 이겨내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저는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라고 피해왔었고 갈피를 못 잡는 저는 계속 제 좁은 생각에 치여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의 고생을 모른 채 하며 살았었죠. 군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어머님께 아들 다 나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병원비 걱정을 할 때 다 포용해 주신 것을 헤아리면은 눈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우울에 익숙해지면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우울도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처법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서요. 지금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어서 대처 가능했다고 급히 마무리 지어봅니다. 네, 우리 제이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네, 우리 제이님 주변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중한 분들이 있어서 대처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힘들면 주변에 손길이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나 자신을 바라봐주고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마인드링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멋지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박수를 드려요. 네, 우울이 남들보다 취약성이 높다는 걸 인정을 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모든 포인트를 잘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대처 방법을 모르신다면 오늘 많이 배워가시고 또 사례관리 담당자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저희 마링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여기입니다. 이쪽.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입니다. S님의 사연입니다. 저를 우울하게 하는 건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제는 제가 학교에서 팀 과제를 하는데 모두가 의견을 내는 자리에서 저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이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팀 과제를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생각 기록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반대하는 근거도 찾아보았어요. 팀플에서 저 빼고 모두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했던 터라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엔 나을 거야 라는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이 우울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와, 정말 S님께는 박수를 네. 쳐드리고 싶고 고생했고 그리고 반대 근거를 아주 잘 찾아주셨네요. 맞아요. 다음번에는 더 나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 기록지에 써보면서 상황을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셨을 S님을 생각하니 참 대단합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회원분들은 생각 기록지를 몇 번 작성해 보셨죠? 네, 이렇게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대 근거를 찾아보는 게 우울한 기분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은 상황인데 내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주기보다는 더 힘들지 않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알아볼까요? 이 자료는 내부자님들의 영상과 포도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는 왜 그래? 헤헤이. 넌 의지가 약하니? 헤헤이. 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남에게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들어도 참 상처네요. 진짜 상처받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누군가랑 나를 비교를 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말들은 슬프게 만들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등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말은 뭐 힘든 거를 배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결?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 오만큼의 이제 힘든 상황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정말 100, 1000만큼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것은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늘 유념하면서 인간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너처럼 활동적인 애가 우울증이라고? 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해서 계속 누워만 있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는 아니죠. 우울증은 계속 우울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밝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 아, 나는 힘든 거를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 모습을 더 감추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그런 말 자체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약? 그거 중독된데 먹지 마! 입니다.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근거 없는 말을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약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정신과 약 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잘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불안감이 들고 좀 중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일단 가장 먼저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섣부르게 약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서 현재 잘 조절을 하고 있고 이제 삶의 패턴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되죠. 현재 괜찮으니까 끊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맞아요. 만약 그렇게 끊으면은 치료를 중단한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약에 대한 상의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꼭 주치의 선생님과 네, 오늘은 이렇게 우울대처법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오늘 이제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우울은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살면서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은 정말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이 우울을 무조건 모른 척 하거나 무조건 껴안고 가거나 하는 것은 위험해요. 잘 어루만져주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고 조금씩이라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인드 오늘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